바둑 빗담의 시즌5 안형준 전문위와 한량 A님의 대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둔 바둑 중에서 안형준 전문위를 가장 긴장시키게 하는 대국자가 나왔습니다. 자, 현재까지 승률을 따지자면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승률보다는 제가 젖바둑에서 접하지 못하는 느낌들을 접하게 해주셔서 네. 그 찰나에 큰 실수가 나온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보통 젖바둑을 두면은 네. 그 치수를 상대로 이게 극복이 되는 시점의 문제. 그러니까 열심히 쫓아갔는데 판이 좁아서 안 된다. 막 이런 개념이 많은데 네. 한량님은 오히려 저를 강수로 압박을 하시니까 이거 내가 되는 싸움인가 이렇게 지켜보는 상황인데 네. 지금 둔 수는 이 바둑에 왜요?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수가 떨어진 것 같아요. 흙이 잡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것을 차단을 해야 돼요. 차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흙이 살면 되잖아요. 중앙에 흙도 그러니까 중앙의 흑도를 이 두 점을 잡아서 살리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제가 이렇게 고스란히 뚫고 나오면서 굉장히 튼튼해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변에 있는 그러니까 좌변 아니면 중앙이 네. 제 생각에는 이제 프로끼리 둔다고 가정을 해도 죽을 확률이 높아진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분명히 광고를 갈 때까지만 해도 네. 흑이 살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였는데 이제 이 바둑이 조금은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아직 저도 약점들이 많아서 변수가 많죠. 일단 어디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는 작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슬 제가 네. 우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네. 이제는 제가 이길 확률이 있어진 것 같아요. 안형준 전문의가 한결 온화해진 표정을 굉장히, 되찾으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네. 평소 모습을 좀 돌아온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썰량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썰량님 반갑습니다. 하늘하늘 하시다고. 오랜만에 왔는데 만두님이 하늘하늘 하시고 안사범님도 여전하신데 바둑은 복잡하네요. 거기다가 또 재밌는 네. 게 알파고님이 이제 일이 있으셔서 가신다고 쓰셨는데 그때부터 뭔가 재수가 잘 되는 게 알파고님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알파고에 그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알파고님 혹시 좀 이렇게 연락이 되시면은 다시 들어오시라고. 무서운 소리 자꾸 잘하세요. 자. 이제 조금 한량님이 네. 사태 문제를 좀 깨달으신 것 같아요. 네. 손이 멈추셨죠? 우리 한량님 잘 두셨는데 사실 이 방송을 아마 그러면 방과 후 바둑을 배우는 아이들이 또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두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네. 말하면은 제가 여태까지 접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로를 지망하지 않았던, 네. 뭐 영생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훨씬 더 잘 두고 막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영승들을 제외하고 프로 지망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다면 가장 전투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학원. 그러니까 전투력도 전투력이고 네. 프로를 상대로 주눅들지 않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아마추어 분들과 이렇게 지도 대국을 하면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바둑이 운영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저를 밀어붙이는 네. 그런 아마추어 분들은 처음 봤어요, 제가. 맞아요. 이 한량 A님이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공격력이 굉장하셔서 제가 예전에 저희 다니셨을 때 수업 시간에 이제 실전 대구 시간 있으면 자꾸 저랑 두고 싶어 하셔가지고 뒀는데 3판을 뒀었어요. 네. 근데 스코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3대0 한량님 승. 너무하잖아요. 2대1로 그러니까 한량님이 2판 이기시고 제가 1판 이겼는데 생각보다 이기셨네요.
아, 저도 오로 아니, 일단 그러니까 이제 되니까요. 상성이 제일 안 좋으셔서.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공격하시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두님의 실력을 평가를 낮게 보는 게 아니라 네. 한량님 스타일로 바둑을 자꾸 두개 시작하면은 만두님이 굉장히 고전할 게 훤히 네,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웬만한 그러니까 비슷한 실력자라고 해도 힘은 비교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동레벨 힘으로 치면 거의 뭐 약간 이제 핵주먹이 딱 표현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인데 헤비급, 그러니까 헤비급 펀치를 자꾸 휘두르시니까 라이트급, 헤비급. 그쵸. 그러니까 인파이터와 아웃파이터의 네. 대결인데 이제 뭐 물론 만두님이 이제 바둑을 조금 미세하게 끈다거나 네. 후반부로 끌고 가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둑이라는 게 결국은 힘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힘싸움 번졌을 때 만두님이 견뎌내기 좀 쉽지 않은데 오늘 한량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좀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좀 웃기긴 하지만 제가 아닌 다른 전문이었으면 힘으로 이기셨을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한번 다른 전문의에게 신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량애님. 너무 강했어요, 상대가. 물론 왜냐면 다른 전문의들도 세시긴 하지만 그러면 다른 전문의들보다 내가 그러니까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거는 강하다 그러니까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전문의들보다 세다는 게 아니라 네. 일단 뭐 물론 랭킹은 좀 높긴 합니다만 일단 송혜령 전문이나 뭐 박재현 전문의, 김신영 전문의 다 바둑 스타일을 보면은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바둑을 좀 이끌어가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힘으로 좀 부딪히는 이런 느낌은 제가 좀 더 낫지 않나. 물론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몇 년 전에 박재현 전문의한테 KBS 대국에서 시합에서 이제 졌나요? 대만 다 죽었던 기억이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데 철의 수문장끼리 만났네요. 창과 그때 창이 만났네요. 박재현 전문의가 매우 공격을 하는 그걸 제가 못 이겨내고 네. 몰살 당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심지어 본선 대국이라 네. 기보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대국 통지서에는 몇 년이 지나도 거기에 떠 있더라고요. 이게 본선 대국만 통지서가 오거든요. 네. 내 통지서 몇 개 안 오는데 그 통지서에 이제 윗줄에서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이게 통지서가 안 오니까 그 이후로 통지서가 한 2개, 3개 네. 많이 안 왔거든요. 항상 들어갈 때마다 이제 박재현 전문의 이름을 봐요, 제가. 네. 그리고 이제 슬프게 졌다는 사실 알죠. 계속 각인이 되는 거군요. 네, 무한 각인 느낌. 네.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오로볼 퀴즈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영준 전문의도 같이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요? 네, 정말 재미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자, 지금 오로볼 퀴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비타민 시즌5의 MC 윤만두. 특유의 발랄함과 전문의들과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윤만두 MC는 바둑 비타민 진행뿐만 아니라 K바둑에서 바티스트와 함께 개인 방송을 컨셉으로 왕초보들을 위한 바둑 기초 강좌를 진행,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고 재미있는 강의를 선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윤만두 MC가 강좌를 맡아 진행했었던 인기 강좌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아시나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억이 날 듯 말 듯. 저는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때 네. 돌을 이렇게 막 9줄 바둑판에 돌 드러내고 막 그랬던 맞아요.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몇 년 전에 지나가면서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만두님이 이제 이쁘시니까 이제 지나가다 한번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채널 돌아가다가 네. 자,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은요? 아임 바알못입니다. 윤만두와 바티스트의 아임 바알못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바티스트님이랑 같이 바둑을 왕초보 전문들로 해서 강좌를 찍었었는데 그 반응이 되게 신선하고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때 잠깐 봤었는데 네.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바둑 이렇게 가르치는 게 네. 또 어린아이들한테 접근성도 좋고 네. 또 꼭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이제 좀 바둑을 좀 재밌게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했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했으면 좋겠네요. 아임발 그쵸. 저희가 그때는 이제 원리 교육법이 조금 완성되기 전이어가지고 일반적인 교육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이제 원리 교육법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지금 바둑을 두고 계시는 한량이님을 이렇게 기력을 높이게 한 그 프로그램으로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정답이 막 안 나오면 어떡하나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정답을 맞춰주셔서 영광이네요. 일단 그 사이 바둑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지금 흑 대마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대마가 저가 이렇게 지키면 죽었습니다. 운명을 하셨죠. 진짜요? 그럼 이게 잡히면 그냥 흑이 지는 건가요? 아마도요. 아마도 이곳이 전멸하면서 집으로 백이 앞서는 그런 흐름을 변하고 있네요. 슬프지만 좋은 댓글을 읽어야겠죠? 만두님의 노력으로 바둑계의 활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소 MC 윤만두입니다. 여러분, 안영준 전문의가 대마를 잡으셨어요. 일단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질문하시는데 네. 썰량님이 네. 바알못이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네, 아임 바알못은 나는 바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바알못. 알지 못하는 사람의 줄임말. 네, 그 바알못. 당시에 그 마리텔이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그 뭐 알못 이런 게 유행어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를 모른다. 그럼 컴알못. 지금 이런 상황이죠. 말을 잊지 못한다. 말인못. 맞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바알못은 멘트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멘트예요. 말을 잊지 못합니다. 말인못. 좀 젊은 감각을 갖고 계신데요. 약간 오히려 지나간 걸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방송하다 보면 이제 말을 잊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떤 이제 상황이죠? 그 상황은? 뭐 예를 들어 한국 선수랑 중국 선수인데 한국 선수 대책이 없다거나 네. 뭐 이럴 때 정말 더 많이 말을 잊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말일못이라고 얘기하시나요? 근데 방송이니까 이제 말을 못 하고 비타민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금 편하게. 지금 흑의 입장이라면 말을 더 이상 잊지 못하는 이렇게 되면은 일단 흑은 다 이쪽 중앙을 살긴 했어요. 네. 근데 저 정신 못 차리고 걔가 안 하다가 지는 경우 종종 있는데 아니요. 이건 이겼어요. 무조건 이겼어요. 25집 40, 50, 60, 7 저 또 5집만 또 까먹었거든요. 네. 4, 10, 13, 이겼죠. 100집 너무 많이 나네요. 저 사실 무조건 이겼어요 하면서 안영주 전문의가 걔가 안 하고 막상 대마 잡고 지는 거 약간 기대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되게 집이 많네요. 근데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요. 네?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서 그래도 이건 이겼죠. 이거 한 수만 더 지키시지. 약간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차이가 안 나면은 도대체 아까는 얼마나 져 있었던 거지를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저는 꽃을 지켜서 타주 나무꾼님도 미세하셨다고. 이 대마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백도? 신경 썼던 거는 네. 이쪽 백대마가 미생이었던 부분이 이쪽 원자를 좀 선수가 들어서 공격할 때 어려웠는데 네. 이곳을 아까 제가 치받은 게 패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그 돌들은 선수 활용해서 살 수 있었던 돌이군요, 흑돌이. 네, 이쪽 그러니까 100%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 복잡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양이었거든요. 음. 좀 직감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프로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수를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좀 감각들이 조금 예민하게 발달이 돼 있는데 그런 감각으로 봤을 때 그 시점에서는 제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 시점이 지나니까 이렇게 또 끝내서 또 득을 보기도 하고요. 갑자기 안현주 어머니가 유리해지니까 제가 앞이 잘 안 보이네요. 일단 어지러워졌어요. 술 취한 스님도 이제 TV 시청 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기니까 또 이렇게 되네요. TV 시청으로 가셔서 그래도 저희도 시청률에 포함이 되니까요. 시청률 중요하죠. 네. 비타민의 시청률이 꽤 높다고 제가 이야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게 다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만두님 덕분이죠. 안영준 전문의가 또 이렇게 또 재미있게 바둑을 아니요. 둬주시니까. 질문하실 때도 답은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거는 만두님이 잘한 거고 네. 저는 이제 숟가락만 얹었을 뿐.
아니에요. 이게 딱 박수도 양쪽이 쳐야 소리가 난다고요. 혼자 잘했는데 옆에서 안 받아주면은 같이 못 살거든요. 아까 박지원 전문의 약간 겨냥한 듯한 느낌인데 아니요. 박지원 일단- 전문의는 그게 또 컨셉이에요. 그게 저를 컨셉. 놀리는. 그러면은 일단 지금 또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긴 하네요. 기량에 비해 이런 것은 좀 손해가 되고요. 어떻게 받았어야 네, 되나요? 이쪽을 꼬부려서 받았다면은 이제 젖혀 있는 게 선수가 아니었겠죠. 한 수도 더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두 집 정도 손해라고 그러니까 네. 세 집 넓게 네 집 다섯 집, 네, 두 집 손해죠. 자, 그럼 여기에서 몇 집 정도 차이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한번 개괄을 해볼까요? 제가 요새 개괄 자꾸 틀려대가지고 네. 여러분들은 몇 집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개괄을 해보시고 저희에게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승, 호잉님이 백승이라고 자신 있게 적어주셨습니다. 야벤느고님도 백승. 점점 집 차이가 벌어지겠네요. 왜요? 끝내기를 잘못했어요? 네, 끝내기도 잘못했고요. 대략 반면 20집 정도? 차이가 좀 났네요, 이제. 덤이 25집 반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끝내기에서도 네. 줄 잡아서 5집에서 10집 가까이 득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차이가 네. 벌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한량님의 장단점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장점은 뭔가요? 그냥 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 바둑이랑 매우 흡사해서 그 끝내기 힘들어 하시는 맞죠? 네, 저 걔가 힘들어하고 네. 좀 섬세한 끝내기 좀 못하고 뭐 약간 그런 대신 전투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장점이 있으시고 네. 굉장히 명확하시네요. 오늘 바둑은 좀 복귀할 내용에 좀 깊이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네. 좀 제가 깊이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바둑을 좀 빨리 마무리하고 복귀를 좀 느긋하게 네. 해보겠습니다. 이 바둑이 이제 백이 지는 일은 없어요. 루프리 테캄님이 차이가 좀 난다고. 좀 슬프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봐봐요. 이 팬분들이 지금 약간 좀 힘이 없어지고. 썰량님이 비타민 프로의 피해 이제 이 프로보다 다른 프로그램 보면 다 지루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저도 해설할 때 좀 지루하다 느낄 때가 있긴 합니다만 네. 좀 최선을 다해서 지루하지 않도록 네.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벌어지는 또 삼성화재배도 네. 좀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또 그 삼성화재배 때문에 비타민이 이제 하루 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보고 싶은데 한 주 쉬어요. 하루 쉬죠, 하루.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가 사이버 오로에 저희 일정을 좀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대회가 이제 조금씩 겹치는 날이 좀 많더라고요. 저 이제 9월에 세계 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또 명절도 껴 있고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을 또 기다려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다른 진행자님도 만드니 컨셉 불가능할걸요? 여러분 바둑계 저 같은 캐릭터가 없어요? 처음 봤고요. 왜요? 그런 캐릭터를. 왜? 만두님 같은 캐릭터를 네, 다 처음에 봤을 때 어떠셨어요? 막 신기하고 그랬나요? 혹시 안 좋은 쪽으로 막 생각했나요? 솔직히 진짜 저 쿨해요. 안 일단 펴져요. 유쾌했어요, 굉장히. 유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둑 방송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네. 좀 유쾌했고 좀 그런 부분 좀 다양성인 부분에서 참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같이 방송할 줄 몰랐네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제 안영주 전문의를 뭐 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네. 그냥 쌍둥이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그거 둘 다 가장 열받아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네. 그나마 동생보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네. 쌍둥이라고 하면은 동갑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만큼 제가 동생보다 이제 어려 보인다는 얘기니까 제가 살짝 좋아하고요. 동생은 약간
기분 나빠요? 약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인 것 같아요, 걔가. 아, 동생이. 진짜요? 그 쌍둥이 소리만 들으면 약간 굉장히 분해하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이름이 비슷하니까 아, 쌍둥이신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좀 특이하고 좀 엉뚱하니까 그런 말들을 제가 받아줬을 때 좀 저랑 좀 다른 스타일이신 분들, 저를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안현주 전무님 막 그런 거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영광이고요. 네. 앞으로도 더 아쉽습니다, 여러분. 한량 A님이 돌을 던지셨고요. 오늘 안형준 전문의가 100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네. 선전포고하고 오늘부터 지면 어떡하나. 그다음 한량님도 굉장히 잘 두시기 때문에 이 바닥 어렵겠다 생각하는 시점도 있었는데 조금 중반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나오면서 어쨌든 아직은 캐릭터는 안 뺏겼네요. 저도 사실 오늘 안형준 전문의가 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고 나면은 집에 갔을 때 어떻게 좀 위로를 해줄까, 힘이 되는 말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이기셔가지고 일단은 코너 속의 코너, 지금 1대1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승부가 나지 않았는데요. 네. 박지원 프로가 이제 이걸 본다면은 또 다음번에 또 이를 갈고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네, 다음 주엔 제가 더 외로워질 것 같은데요. 자, 우선 한량 A님 굉장히 초중반까지 잘 두셨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화 연결 통해서 복귀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형준 전문의를 굉장히 당황시키신 강자분이죠. 한량 A님입니다. 중반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그 전투를 걸면은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예, 전투를 자꾸 걸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전투는 안 되니까요. 네. 좀 안전하게 뒀어야 되는데 좀 무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무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으셨고요. 네.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압박을 하셔서 제가 두는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느낀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하나만 좀만 더 지켜뒀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리한 수 한두 개가 좀 결정적인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량 A님 오늘 안현주 전문의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강수를 둘 때마다 안현주 전문의 지금 가슴이 압박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복귀 내용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보시는 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한량님이 실력이 세시니까 그거에 조금 맞춰서 좀 깊이 있는 복귀를 짧은 시간이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량 A님 저희가 복귀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복귀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는 이제 무난하게 포석을 진행을 해줬고요. 이제 초반은 특별히 네. 흠잡을 데가 없으시고요. 사실 이게 알파고가 둔 수법이긴 하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크게 이 부분이 사실은 다른 분들은 헷갈려 하시면은 이걸 먼저 끊어두는 게 중요한 수순이고요. 이럴 때 여기를 단수를 쳐놓는 이유도 이곳을 둬놓지 않고 일단 넣는다면은 끊었을 때 이곳 나가는 것이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백이 곤란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걸 막으면 단수가 나오니까 백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나올 때 이곳을 먼저 단수 치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게 실전 진행이고요. 굉장히 많이 두어졌던 모습이에요. 흑의 경우는 이곳을 끊어서 나중에 넉점을 잡을 수도 있고요. 네. 실점처럼 손을 빼고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여기서 이쪽으로 걸쳐 가셨는데
이 부분으로 그냥 3, 3을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왜냐면 제가 이쪽으로 처단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되면은 옛날에 많이 나왔던 정석이죠. 이 모양이 굉장히 좀 위치가 좀 안 좋잖아요. 네. 더군다나 여기 넉점 잡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또 이곳을 먼저 둘 수가 있으니까요. 백을 좀 좌변에 좀 제한적으로 묶어놓을 수가 있었는데 실전에는 이쪽을 두시니까 제가 싸움을 딱 걸었을 때 그래도 백이 좀 더 싸울만 하잖아요. 예. 물론 이곳을 느는 수를 생각을 하면서 뒀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날짜가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전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쪽 좌변 전투는 조금 백이 잘 된 것 같아요. 저 북한 뛴수도 그럼 악수가 된 건가요, 지금? 악수기는 한데 어차피 늘어 싸우는 게 쉽지가 않고요. 이 싸움이 가장 저도 좀 궁금했어요. 이렇게 지금도 이거 뒀어야겠네요. 이걸 두면은 저는 이어야 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밀고 붙여서 처리를 했다면은 이쪽 연결하는 쪽 정 붙이는 게 좀 어렵다면은 이렇게만 연결만 해도 제가 좀 뜨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실전에는 이 두 칸을 두면서 석점이 깔끔하게 잡히는 바람에 제가 상변도 집을 지키고 좌변도 집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돼서 네. 일단 좌변 전투는 실패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런 데를 지키시는 건 뭐 튼튼한 자리긴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감각은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이거나 혹은 이쪽 방향. 지금은 이쪽을 두고 그냥 이쪽을 올 때 그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실전하고 좀 네. 비슷한가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쪽을 두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키워가는 방향도 있으니까요. 좀 선택적인 범위가 넓어지고 이쪽으로 두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이쪽 모양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네. 좀 넓은 방향으로 좀 뒀으면 어땠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실전에는 물론 이 자리 좋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지만 백도 부지런히 좀 움직일 수가 있게 돼서 물론 여기서 공격도 사실 좋았어요. 위수가 너무 좋았어요. 이때 안영주 전문의가 좀 힘들어하셨잖아요. 얼굴색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죠. 여기서 아마 이렇게 두고 이렇게까지 갔다면 제가 더 힘들어했을 겁니다. 좀 속수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가둬놓고 나면은 사는 것조차 만만치 않거든요. 네, 정직하게 이렇게 그냥 공격을 가는 게 좋았군요. 네, 설령 산다고 해도 이쪽에 두터움이 생겼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움직였다면 네. 또 만원님이 말한 대로 또 흙이 좀 더 주도권을 잡고 움직일 수 있었겠죠. 그랬군요. 네, 실전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조금 숨을 자꾸 틀어 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여기 생마가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이쪽 날짜도 마음에 들었고요. 이쪽 밀어두시고 날짜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이때 제가 그랬거든요. 잠깐 생각 좀 해야겠다고.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깝깝한 수법이었어요. 굉장히 그때, 잘 두셨어요. 네. 이쪽 생마가. 이쪽 전투가 굉장히 좋았고요. 다만 여기서 이곳을 젖히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요 한 수 네. 젖히는 수. 혹시 젖히는 수도 생각을 좀 하셨나요? 내 생각은 해봤는데 네. 젖히는 게 뭔가 좀 저 중앙에 악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좀 예. 네. 뭐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이쪽 흑돌들이 좀 괜찮고 이쪽으로 연결로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까지는 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양은 웬만하면 젖히는 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사실 이수가 좋아서 왜냐면 왜 좋냐면은 저는 맞고 싶거든요. 하지만 이걸 두고 틀어 막았을 때 이 수익기를 하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돌파가 되는 수익기를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수익기 때문에 제가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젖히지 않으셨군요. 네, 그래서 진짜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이곳을 두고 정리를 했지만 네. 이렇게 잡아서는 집으로는 제가 대책이 없죠. 여기까지는 정말 흙이 완벽했습니다. 네. 다만 여기는 이런 자리는 네. 무조건 늘어서 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처리를 하셨다면은 정말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저거 정말 더 깝깝해했을 텐데 네. 네.
실전에 이곳을 두고 단수 친 건 아주 이상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귀를 좀 침투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곳은 한 점은 하나 더 빠져서 버리는 게 사석 작전을 좀 더 용이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단수 친 것도 이곳으로 지키는 게 좀 더 이득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네. 끝내긴 당해주면 되니까요. 네. 좀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서 이쪽 두셨으면 됐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단수 쳐서 뭐 이곳을 이연수도 괜찮았고요. 여기서 이제 이곳을 호구 친 수도 두터웠지만 이런 데를 뒀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약한 돌은 좀 지키면서. 그러니까 집으로도 크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은 제가 그 다음에 둬도 되고요. 이게 사는 모양이 되니까요. 사실 네. 저로서는 사실 이때는 별로 방책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네. 호구 치고 돌을 압박을 하니까 물론 끄는 수는 좋은 수순이긴 합니다만 아직 미생이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흙이 조금씩 늪에 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바둑에. 그러니까 아마 이곳을 호구 친 걸로 지켜뒀다면 제가 손 쓸 틈이 없지 않았을까 네. 그 생각이 많이 네. 드네요. 뭔가 연결을 해가지고 둘 다 살리려고 했는데 그냥 살기만 하면은 집으로 앞서니까 네. 그렇게 두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됐네요. 사실 여기서도 이런 데를 먼저 괴롭혔다면 네. 지금 제가 이 백대만 못 살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압박을 하면서 연결을 하셔야 될 시점이 됐어요. 사실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이곳을 연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하다가 차단당하는 바람에 좀 급해진 거죠. 네. 근데 여기가 딱 돌이 놓이니까 일단 이 흑돌이 못 살았으니까 여기를 좀 두기가 좀 어려워졌고요. 좀 답답하네요. 백돌이 자꾸 오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를 사전 공작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이쪽이 조금 선수가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이곳을 단수 친 폐해가 네. 이 전체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초반의 행마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한 거군요. 네, 확실히 이 폐해가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한량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분 수익기가 정확하시고 전투에 굉장히 능수능란하신데 네. 아직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줄거리를 놓치실 때라든가 부분전에서 실수가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앞서 밝히신 대로 대국수가 많고 승부 감각이 좋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좋고 네. 상대가 좀 까다로운 수를 많이 찾아낸다는 느낌? 개인적으로 제가 프로 시합 때 두는 바둑들하고 좀 비슷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안영주 전문이와 기풍이 비슷하다, 스타일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끊는 수 같은 거. 네. 이게 상대한테 흠집내는 이런 수법들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이 판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한 강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포인트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저는 이곳을 붙이시고 제가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곳을 하나 젖히고 일단 밀어가는 게 좀 맞는 행마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늘고요. 이곳을 밀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두 집 일단 났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를 붙이는 수라든가 좀 저도 복잡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이쪽에 선수를 좀 노려보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굉장히 복잡한 싸움이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버티시긴 했지만 프로한테 이런 상황이 된 건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네. 일단 조금은 좀 꼬인 상황이지만 아직도 잘 뒀다면 연결하는 길들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것도 급하면 이런 것도 선수처럼 들으면은 이쪽에 또 집 모양이 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좀 주변을 활용을 해서 처리를 했다면은 살 가능성이 농후했는데 실전에 이곳을 치받으면서는 사실 저는 굉장히 곤란해졌다고 생각해요. 이 시점에서는. 네. 여기가 끊어지면서 이 부분이 확실히 좀 문제가 좀 생겼고요. 네. 끊으니까 제가 단수 치고 나갔을 때는 정말 둘 중 하나는 잡히는 모양
인데요. 일단 최대한 버틴다면은 일단은 지금도 이렇게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일단 이렇게 두면은 이곳을 둬놓고요. 여기는 재밌게도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둬서 패가 됩니다. 아, 그러면 이걸 잇게 되면 이곳에 한 집을 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 패를 버틸 수가 있죠.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패가 나면은 흙이 곤란한 건 사실이지만 일단 이렇게 두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확실히 밀렸을 때는 괴롭기는 괴로운 것 같아요. 왜냐면 늘었을 때 뭐 이수일기를 물론 읽으셨겠지만 호구 치게 되면은 이 돌이 연결이 되니까 이 돌이나 이 돌 둘 중 하나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확실히 치받은 게 가장 오늘 대구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 아,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승부는 조금 결판이 났지만 이제 후반부에 좀 더 짚어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내기 부분에 있어서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요. 일단 이런 날일자가 크지가 않아요. 아, 이런 자리 어차피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반대로 이곳에 뭐 흙이 좋은데 백이 여기 뒀다고 치면 이게 한 3집 나는 거잖아요. 3, 4집. 네. 그리고 여기 흙집 2, 3집. 그러니까 즉 이 자리는 집으로는 5집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반면에 여기는 선수로 굉장히 큽니다. 여기가 일단 백집이 4집밖에 안 났잖아요. 네. 그리고 흙집 여기가 뭐 엄청 많이 났죠. 그리고 선수 끝내기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먼저 끝내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자리가 또 굉장히 크겠죠. 네. 이랬으면 집 차이가 확 줄어들었을 겁니다. 네, 실전에는 날일자를 둔 탓에 이곳을 당하면서 어떤 집으로 큰 차이가 났죠. 아, 네. 그러니까 한량님 같은 경우는 전투력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지만 오늘 보면 부분적으로 집자리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은 취약한 느낌이 있는데 좀 네.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이게 뭐 네.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좀 섬세한 부분, 집이 되는 자리를 좀 못 찾고 좀 수가 날 만한 부분들을 많이 찾아요. 아,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전투랑은 좀 전투에 집중하는 만큼 집하고 좀 멀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전투 바둑을 두다 보면 좀 바둑이 좀 불계승으로 끝나는 네,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끝내기를 볼 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연, 이동훈 이런 기사들 개가에 굉장히 정확한 이창호 구단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끝내기를 몇 집 짜리인지 굉장히 빠르게 계산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그런 좀 전투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끝내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뭐 여기를 뭐 수를 내러 가는 걸 생각을 한다거나 아, 그러니까 좀 바둑을 읽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른 거죠. 네. 근데 생각하는 그 방향이 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이제 한량님 같은 경우에는 전투로 계산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이런 자리도 끝내기로 치면은 이런 데를 둬서 그러니까 수순의 묘 좀 많이 보신 모양이죠. 이렇게 정리하는 게 끝내기로는 맞거든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둬서 조금 진행이 끝내기로 한 번 더 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까지 젖혀 이으니까 집 차이가 실전에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부분도 아쉬워요. 여기는 선수 끝내기였거든요. 계속. 이거 좀 제가 끊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둑의 스토리 전투는 잘 끌고 오시는데 이런 세밀한 부분에서 자꾸 놓치는 부분들이 네. 앞으로 보완하시면 정말 좋은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만 보완되면은 금방 바둑이 듭니다. 왜냐면 뒤가 자신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바둑이 좀 유리하다 싶을 때 더 강공을 안 가기도 하고 더 불리할 땐 더 강공을 가기도 하고 이게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가지고 있는 힘 조절을 좀 가능하게 되면은 그렇죠. 지금 6단이시면 뭐 금방 우로 왕별 7단까지 가시겠는데요? 네, 그 부분만 제가 보완을 이런 한다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 때 네. 가장 많이 들었던 예가 전에 이제 이정우 프로가 저랑 친한데 네. 이세돌 구단하고도 굉장히 친해요. 네. 이세돌 구단의 어린 시절을 잘 아는 그런 선배 기사인데 이세돌 구단이 항상 싸움만 어릴 때 전투만 그렇게 좋아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인가 이거는 몇 집짜리 끝내기고 이건 몇 집이고 대말 잡아도 열몇 집밖에 안 돼서 잡으러 가는 게 득이 없어 이 표현을 하기 시작하고부터 성적이 엄청 좋아졌다고 합니다. 바둑의 그 이치에 통달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 바둑은 사실
집이 많아야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네. 이런 테마를 잡았을 때 효율적으로 몇 집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네. 이런 끝내기가 도대체 몇 집짜리인가, 이런 계산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세돌 구단이 그걸 깨닫고 늘었다고 하니까 한량 A님도 그런 부분을 익히시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전투력과 함께 금방 좋아지지 않으실까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는 이런 섬세한 부분을 좀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복귀를 해봤는데요.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오늘 대부분 다 잘 짚어주셔가지고 네. 예, 아무래도 그래도 제가 이기려면은 최대한 더 안전하게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본능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그것마저도 안영준 전문이야 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네. 닮은 기풍을 가진 프로 기사분께 이렇게 끌려서 신청을 하게 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량 A님,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복귀를 마치고 저희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 방과 후 교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목표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기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교육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지 궁금한데요. 아, 기력적인 욕심은 뭐 계속 있어서 뭐 기회가 되면 계속 공부를 하고 싶고요. 네. 네, 뭐 방과 후도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해서 네.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은데 경력 쌓아가면서 또 바둑도 보급하고 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안영준 전문이야 대국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량 A님에게 좀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또 바둑계를 또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아이들이 나면 어떨까 싶은데요. 언젠가는 이제 저의 후배가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네. 또 바둑을 굉장히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셔서 저를 뭐 후배들이 많이 생기고 바둑계가 많이 발전을 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개인적으로 좀 부탁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기력 욕심은 계속해서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안영준 전문의가 이렇게 오늘 두면서 보셨으니까 한량 A님이 어떻게 앞으로 좀 공부를 하면 더욱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조금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한량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기풍을 이제 물어보시면 전투형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전투력이 굉장히 좋으시고 이제 뭐 승부 호흡이나 이런 전투 감각, 실전이 쌓여진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크게 보완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 힘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한두 가지를 배우는 것보다 내가 이런 방향을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있지만 쓰지 않고 이기겠다. 이런 효율성이 갖추기 시작하면은 이제 힘의 사용법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산 능력과 이런 후반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거. 네. 그러니까 뭐 당장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후반에 내가 오늘 끝내기 뭘 잘못했네 이런 거 한번 더 체크하는 부분들이 좀 생긴다면은 네. 아무래도 후반부가 좋아지고 후반부가 좋아지면은 이제 전투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프로기사들이 많이 경험한 일들이에요. 뭐 안성준 선수도 제 동생이지만 네. 정말 계산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반집 승부가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니 네. 그날부터 바둑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이 랭킹도 올라가고. 저는 그걸 안 해서 랭킹이 올라가지 못하고 네. 한량님은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조금 좀 하셨으면 공부를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량 A님, 저희 오늘 안영준 전문의 이렇게 대국을 하시고 공부 방법까지 이렇게 받아보셨는데요. 7단이 되시면 다시 한번 좀 신청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네, 다음에 더 공부해서 네. 다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안영준 전문의에게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전문의에게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안용준 사범님이 계시면은 안용준 사범님한테 다시 네, 좋습니다. 오늘 사실 안영준 전문의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정도 힘이면 나 말고 다른 전문의에게 신청을 했다면 이겼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좀 뭐 이겼다고 표현하면 그 전문의들이 굉장히 확률이 기분이 조금 높아질 것 같다.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다른 전문의들이. 네.
그만큼 또 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조절할지를 잘 익히셔서 앞으로 우루 7단 그리고 목표하시는 우루 왕별 7단까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안영준 전문의와 대국을 하고 저희 비타민 함께 참여하시게 되셨는데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일단 처음 프로 기사분이랑 대구를 해서 영광이었고요. 네. 너무 재밌게 잘 뒀습니다. 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네. 두기 전에도 계속 좀 안전하게 두자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게 두지 못해서 그거는 조금 아쉽고요. 그래도 뭐 저의 원래 두던 바둑대로 둬서 네. 또 나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오늘 대국을 경험으로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네. 바둑 실력도 일취월장하시고 또 교육계에 계시니까 또 바둑 꿈나무들을 많이 길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량 A님과 정말 여유 있는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안영준 전문의 그래 초반부터 울상을 지으셨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기셨어요. 일단 저랑 닮은 기풍이라 그런지 네. 더 울상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두지 않았으면 하는 제가 좋아하는 수법들을 좀 골라서 두시다 보니까 제가 더 피로감이 쌓였는데 제가 가진 단점을 또 고스란히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후반부에 또 울상에서 좀 네. 어떻게 보면 제 단점은 그대로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안영준 전문의 입장에서는 그 타산지석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좀 느낀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좀 거울을 보는 기분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네. 내가 못 두고 뭐 이렇게 실력이 좀 약할 때라든가 지금도 이런 식으로 두니까 상대가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좀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바둑적으로 좀 배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네, 저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법을 배우는데도 제 실력이 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영준 전문의도 이렇게 저희 도전자분과 대국을 하고 또 대회에서도 또 멋진 성적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나저나 이제 저희 코너 속의 코너 그 바둑 수호신을 정하는 이 캐릭터 대결에서 오늘 안영준 전문의 무사히 순서를 넘긴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박지현 전문의와 계속해서 대결을 펼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한 판을 하셨으니까 좀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이 승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심장이 떨리는 승부 별로 좋지 않네요. 일단 네. 굉장히 손에 땀이 나고 막 이런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서 빨리 이제 지현이에게 이제 박지현 전문의에게 강한 도전자분들이 빨리 오셔서 좀 승리를 거둬서 제 마음이 좀 많이 편하게 좀 뒀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과연 강한 도전자분들이 박지현 전문의에게 신청을 할지 안영준 전문의에게 신청을 할지 저희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 멋진 대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바둑 비타민 시즌5 오늘 안영준 전문의가 역시 바둑 수호신답게 오늘도 바둑판을 지켜냈습니다. 저희 바둑 비타민 시즌5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